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열의 소장입니다. 자, 요즘 그 얼마 전이죠. 8월 초에 조금은 이제 예전부터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어느 일부 시민 단체에 의해서 재대열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뭐 과장스럽게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그런 얘기죠. 재대열 건에 관련한 보관이 별로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건에 얘기가 나왔었고요. 따라서 이제 그 건에 대한 논쟁이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만히 보시면 제약바이오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 그런 종목들이 좀 어느 정도 나오기도 했었어요. 네, 그러나 재대열 관련주들이 상당히 못 올라오고 아직도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재대열 논쟁, 그 진실은 어떤 것이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트로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보니까요. 자, 시민단체, 한 두세 개 단체죠. 실효성 없는 재대열 보관법은 개정해야 된다.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잘못된 재대열 보관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재대열 자체가 뭐 잘못됐다, 뭐 이런 건에 논점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재대열 보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있고 그것이 경제적 손실을 보이고 있다. 이런 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백수호 파동을 겪었지 않습니까? 백수호 파동을 겪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자, 이런 건에 재대열 논쟁권의 재료가 나오니까 투자자들은 상당히 마음이 좀 불안전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지금 그 논점은 그거예요. 재대열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시민단체에서. 네, 그러나 불필요하게 보관함으로써 그 보관비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걸 좀 제어하고자 하는 그런 시민단체의 요구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몇 개 단체에서 이런 건의 플랜카드를 가지고 재대열 보관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나 업체 자체를 상당히 규탄하는 그런 건의 행사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8월 초에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재대열을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개념부터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대열의 개념 한번 보죠. 네, 재대열 개념. 네. 탯줄 혈액으로 보시면 되겠죠. 태아 처음 나올 때 탯줄 혈액.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처음에 재대열 하라고 상당히 권유가 많이 들어오고 있죠. 탯줄 혈액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특히 여러 군데에 쓰일 수 있습니다만 특히 그 백혈병 같은 경우, 백혈병은 우리가 골수 이식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골수 이식이 아니라 이 재대열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거죠. 기타 다른 쪽에 용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니까요. 다음 그림 한번 보면은 이런 형태로 보관이 되는 거죠. 네, 이런 형태로 생겨서 혈액 샘플처럼 헌혈한 그 샘플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냉동 보관을 하게 돼 있고요. 자, 다음 그림 용도를 한번 보죠. 자, 이런 식이죠. 네, 재대열이 여기서 채취를 해가지고 나중에 미래에 간엽줄기세포 이식건에 이런 형태의 질병의 치유가 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조혈모세포 이식건에도 이용이 되는데 특히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백혈병 쪽에 특히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의 발달은 그거예요. 백혈병 쪽에서 뭐 하나 건수가 있었는데 실제로 사용을 못했다는 거죠. 재대열을 사용을 못했다는 거. 그런 건을 가지고 시민단체가 이제 걸고 넘어진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식 건수도 별로 없다. 뭐 이런 건에 단체, 시민단체에서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거는 뭐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면은, 네. 자, 우리가 일단 먼저 기증 재대열하고 그 가족 재대열이 있다는 걸 먼저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증 재대열은 타인에게서 재대열을 기증을 받는 거죠. 공유 재대열이라고도 하고요. 가족 재대열은 이제 자가 재대열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건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소비자 단체에서는 가족 재대열이 별로 쓸모도 없는데 공연히 비용만 낭비하는 거다. 뭐 몇십 년 보관하는데 뭐 몇백만 원까지 소모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그런 논리고,
기증 재대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고요. 재대열법을 오히려 이 기증 재대열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논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논점은 그겁니다. 치료에 사용할 수 없는 빈도수가 약한 가족 재대열은 보관비가 너무 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사용을 많이 안 한다고 그러는데, 보관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가족 재대열을 그렇게까지 끌고 갈 필요가 있겠느냐. 보관비 지불하면서.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하다. 그런 건이죠. 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한 90%가 가족 재대열 보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발병 인자도 있을 수 있는 자기 혈액을 보관한다고 해서 실익이 있겠느냐. 이런 논리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한국만 특화가 돼 있는 90% 정도 비중이니까요. 가족 재대열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논리입니다. 네, 그게 논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실제로 이 시기 별로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가 봅시다. 그렇지는 않아요. 이 과거의 상황 통계를 보면은 가족 재대열도 어느 정도 건수는 됩니다. 물론 기증 재대열 이것이 건수가 훨씬 많기는 하지만 2012년까지의 통계를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고요. 각 회사별로 건수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민단체의 그 주장은 조금은 이제 어폐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매출액 같은 경우도 보면은 꽤 나오고 있죠. 그리고 셀트리, 요거는 이제 각 기업마다 메디포스트에서 제일 매출이 높고요. 그리고 베이비셀 같은 경우는 이제 세원 셀런텍이에요. 그다음에 아이코드 같은 경우 뭐 차바이오, 녹십자셀은 라이프라인 뭐 이런 식으로 매출도 제대로 나고 있습니다. 근데 매출이 없는 회사들도 있죠. 그런 기업들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그 기업들이라고 봐야 되겠고, 요번에 재대열 논쟁에서 이슈가 되지 않을 종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예, 이런 건의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넘어가시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자, 메디포스트에서는 반박을 하고 있죠.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재대열이 매출 비중이 한 5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메디포스트는 직격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공표를 홈페이지에 했어요. 다음 그림 좀 보시면은요. 그래서 논점이 뭐냐, 해명 요점이 뭐냐. 가족 재대열은 미사용하지 않았다. 아까 자료 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 부분은 충분히 반박이 됐고, 그리고 미래 보험 성격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재대열 은행은 3개 갖고 해서 운영하고 있다. 기증 재대열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면에서 약점이 있다. 그리고 가족 기증 재대열이 상호 보완이 돼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가족 재대열도 우리가 등한시할 수 없다는 논리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은 메디포스트의 해명도 일리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관련주 한번 보면은요. 메디포스트가 제일 비중이 많으니까 그만큼 타격도 크고 반전이 된다면 반전도 강하겠죠. 나머지 뭐 쭉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베이비셀의 세원셀런텍 같은 경우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가 3위가 이제 되게 보령 메디앙스,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보령 메디앙스고요. 4위가 이제 아이코드, 차바이오텍이죠. 네. 그리고 5위가 라이프라인, 녹십자셀이에요. 실제로 근데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1% 비중, 재대열 비중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별로 타격은 없고 타격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메디포스트와 세원셀런텍 정도다. 그걸 생각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목들은 그 건에 따른 파장이 크고 반전이 나온다면 반전도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두 종목은 앞으로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 보면은요. 메디포스트 주가가 못 올라오고 있죠. 비중이 제일 재대열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런 모습인데 되게 우리가 그 저가권 라인을 수급적으로 무너뜨리면 이상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거는 손절선으로 꼭 체킹을 하셔야 되겠고 그러기 이전에는 지금은 버텨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세원셀런텍도 마찬가지 논리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사실 재대열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재대열권과는 상관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